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차근하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과 초등수학이 나선형 구조로 어떻게 쌓이고 반복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번 영상부터는 학년별로 수학 교과서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실제 교과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어떤 개념이 언제 등장하는지, 이런 활동이 왜 나오는지, 이 단원이 다음 학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짚어볼게요. 수학 교과서 분석 전 필독 1. 초등수학 교과서 구성이 영역별로 골고루 섞여 있는 이유는 여러 영역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종합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함이에요. 2. 수학 교과서 속의 사파는 결코 가볍게 보고 지나가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부록 같은 요소가 아니라 텍스트가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교과서에 개념과 그림이 함께 제시된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3. 초등수학의 수화 연산 영역의 목적은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며 공부를 해두면 중등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요. 연산에서 만나는 기본 개념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며 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이에요.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살펴보기. 실제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볼게요. 목차를 보면 1단원은 국가지의 수, 2단원 여러가지 모양, 3단원 덧셈과 뺄셈, 4단원 비교하기, 5단원 50가지의 수. 제 지난 영상 수학 교육과정의 나선형 발전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1단원에서 5단원으로 내용이 나선형 발전했네요. 1단원 9가지의 수. 1단원 9가지의 수는 수와 연산 영역이에요. 먼저 1부터 5까지의 수를 알고 직접 세어서 쓰고 읽는 활동을 해요. 사물의 수를 셀 때 사물 하나와 수 이름 하나를 1대1로 대응하여 세도록 하며 중복하거나 누락해서 세지 않도록 유의해서 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6에서부터 9까지의 수를 익혀요. 23쪽 4번 활동을 보시면 연결 모형 같은 구체물도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숫자를 모두 익히고 나면 순서에 대해 알아봐요. 숫자의 속성 중 순서수를 배우게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 앞이나 뒤 등 다양한 기준으로 몇째인지 세는 방법을 배워요. 몇째를 배우고 나면 수의 올바른 순서를 익히네요. 1부터 9까지 앞으로도 거꾸로도 능숙하게 세는 것을 연습해요. 수의 순서를 익힌 후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에 대해 알아봐요. 제가 소개드렸던 수학 교구 중 연결 큐브를 이용해서 두 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배워요. 이것까지 모두 배우고 나서 0이 도입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살펴보며 0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0부터 9까지의 배움을 마무리하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고 실제로 비교해봐요. 여기서 양은 많다, 적다.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로 비교한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요. 2단원, 여러가지 모양. 이 단원은 도형과 측정 영역이에요. 먼저 우리 학교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을 찾아봐요. 같은 모양끼리 분류해서 묶고 이름도 지어봐요. 다음 차시에서는 각 모양의 특징을 알아봐요. 상자 모양은 잘 쌓을 수 있고 잘 굴러가지 않음. 둥근 기둥 모양은 눕히면 잘 굴러가고 세우면 쌓을 수 있음. 원 모양은 잘 굴러가고 쌓을 수 없음 등으로요. 그 후 여러가지 모양을 직접 쌓거나 이어서 놀이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카드 놀이를 하며 단원을 마무리해요. 3단원 덧셈과 뺄셈. 1단원과 마찬가지로 수와 연산 단원이네요.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과 연결해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한자리수 범위에서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해요.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덧셈, 뺄셈이라는 용어 대신 가르기와 모으기라고 표현해요. 다양한 상황에서 수를 가르고 모아보면서 모으기와 가르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요. 다음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고 모아보네요. 그리고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새가 4마리 있었는데 2마리 더 날아와서 새는 모두 6마리야처럼 이야기를 만들며 추후 학습할 덧셈과 뺄셈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드디어 덧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덧셈식을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을 배워요. 그 다음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보고 덧셈식을 만들고 계산을 해봐요. 한 자릿수 범위 내에서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이에요. 그리고 수의 순서를 바꿔 더해도 값은 같다는 것도 배워요. 덧셈을 배우고 뺄셈 용어가 나왔어요. 덧셈과 마찬가지로 뺄셈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뺄셈식을 쓰고 읽는 법을 배워요. 이제 뺄셈식 계산에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요. 76쪽을 보시면 빼고 남은 것을 계산하는 방법, 비교하는 상황에서 하나씩 대응해보고 남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요. 1단원에서도 숫자를 다 배우고 나서 0이 나왔죠?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뺄셈의 기초 개념을 잡고 나서 0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배워요. 마지막엔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요. 4단원 비교하기. 비교하기 단원은 도형과 측정 중 측정 영역이에요. 아직 1학년이라 크게 어려운 내용을 배우지는 않아요. 먼저 어느 것이 더 긴지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요. 비교하는 방법은 물건의 끝을 맞추고 서로 맞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비교하여 길다, 짧다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요. 다음은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무게를 느껴보며 무겁다, 가볍다로 비교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넓이를 비교하는 법을 알고 넓다, 좁다로 비교해봐요. 길이, 무게, 넓이를 배운 후 이번엔 들이차시예요.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는 법을 알고 양이 많다, 적다로 표현해요. 5단원 50가지의 수. 드디어 1학기 마지막 단원이에요. 1단원 9가지의 수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나선형 발전해서 5단원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9 다음의 수를 알아봐요. 9보다 1 큰 수는 10이라는 것을 알고 10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기 해봐요. 단순히 9 다음은 10이라고만 접근하면 안 되는 자시예요. 두 자리수가 처음 도입된 만큼 두 자리수 자리값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근간이 돼요. 그리고 10을 다양한 방법으로 능숙하게 가를 수 있어야 해요. 받아올림, 받아내림 계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다음은 10몇을 알아봐요. 두 자리수를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두 자리수의 자리값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두 수의 크기도 비교해봐요. 10개씩 묶음의 수가 같을 때 낱개의 수를 비교하여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다음은 두 자리수를 가르고 모아봐요. 여기서 모으기 활동은 19가지 수의 범위에서 해요. 이 활동은 추후 받아올림, 받아내림 계산을 위한 기초를 다져요. 다음은 몇십에 대해 배워요. 10개씩 묶어 세어보며 10묶음이 2개가 되면 20이 되고 10묶음이 3개면 30이라는 것을 학습해요. 그리고 20, 30, 40 등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워요. 다음은 10의 자리에 1의 자리까지 더해진 몇십, 몇을 배워요. 그리고 숫자를 셀 때 10개씩 먼저 묶고 나머지를 세어서 세는 법도 연습해요. 다음 내용으로 50가지 수의 순서를 배워요. 1단원과 내용의 흐름이 비슷하죠? 1부터 50까지 수의 순서를 배우며 1 큰 수와 1 작은 수도 알아봐요. 마지막으로 짝과 게임을 하며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해요.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별거 안 배우네. 혹은 이 내용으로 40분 수업을 한다고?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네. 교과서가 꽤 체계적이네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참 쉬워 보이지만 이 시기의 수학은 마치 나선 계단의 가장 아랫단과 같아요. 단단하게 익혀두어야 그 위에 올라가는 개념들도 흔들림 없이 쌓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1학년 수학 교과서 속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수학 학습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